안녕하세요. 원자력의학원 작업종사자 교육을 맡게 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핵의학과에서 근무하는 박수영입니다. 오늘은 스펙트CT에 대한 이해라는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제 근무하시는 현장에서 적용하고 계시는 내용들이므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에 서울성모병원 핵의학과에 입사하여 현재는 은평성모병원 핵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인체의 내부를 보는 방법은 1800년대까지는 침습적인 방법밖에 없었지만 1895년 X선이 발견되면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인체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CT, MR, 소노, 핵의학 등 여러 방법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진단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2000년 이후에는 퓨전 이미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핵의학적인 방법 중 퓨전 이미징 기법 중에 하나인 스펙트C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의학의 정의입니다. 핵의학은 방사성 핵종을 추적자로 사용하여 인체의 형태학적 정보, 생물학적, 기능적 정보를 획득하는 학문입니다. 인체 장기와 조직의 기능과 형태를 동시에 분석 가능하고 특히 분자 수준의 생화학적 정보를 생체 해석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개봉 방사성 핵종을 이용하여 질병의 대사 및 기능 변화를 치료하고 기능적 영상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핵의학의 발전입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1895년 렌트겐 X선을 발견하면서 방사선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듬해인 1896년 베크렐이 방사능을 발견하고 1923년 헤베시가 방사성 추적자의 원리를 발견하면서 핵의학의 그랜드파더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1927년 방사성 추적자를 임상에 적용하는 첫 사례인 혈액 순환 시간 측정을 성공하고 이후 사이클로트론 개발, 직선 이동형 스캐너 개발, 제너레이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1958년 엔저가 감마 카메라를 최초 개발하게 되면서 영상 검사가 시작되었고 1959년 혈중 인슐린량을 방사 면역법을 이용해 측정하면서 체외 검사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1970년 아요다인 131을 대신하는 99엔 테크니슘 방사성 의약품이 개발되면서 핵의학 검사가 폭넓게 보급되었습니다. 이후 기술의 발전으로 스펙트, 펫이 개발되었고 융합 장비에는 펫CT, 스펙트CT, 펫MR 등이 연구 및 개발되었습니다. 핵의학은 체내, 체외 검사, 동위원소 치료, 기초 연구 등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체내 검사는 방사성 의약품을 체내에 직접 투여해 체내 방사성 물질을 개수하거나 분포, 배설 상태를 동적, 정적으로 검출하여 형태학적, 기능학적 변화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영상 검사법으로는 신티그래피, 스펙트, 펫이 있고 생물학적 검사로는 시료계측법, 갑상선 섭취율 검사, 레논그램과 같은 검사법이 있습니다. 체외 검사는 환자에게서 혈액, 소변과 같은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성 물질을 혼합 반응시킨 후 정량 분석하는 검사법으로 종류로는 방사 면역 측정법과 면역 방사 개수 측정법이 있습니다. 동연수 치료는 체내에 방사성 의약품을 투여해 암세포나 비정상 조직세포를 괴사시키거나 증식을 억제시키는 치료 방법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테라노스틱스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핵의학 검사와 진단 방사성 검사와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엑스레이, CT, MR, 소노는 외부에서 몸속으로 투과되어 나타나는 투과 영상입니다. 구조적, 형태적 정보를 담고 있으며 포톤 어테뉴에이션, 스핀 플립 타임, 사운드 어테뉴에이션과 같은 물리적 매개 변수를 통해 영상을 획득합니다. 이에 반해 핵의학 영상은 체내에서 레디오 액티브 트레이스 업테이크를 이용해 나타나는 방출 영상이고 해부학적 정보보다는 대사 및 생화학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체내의 대사에 따라 기능적, 생리적 측면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핵의학에서 사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자입니다.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 질량수는 A, 원자 번호는 Z, 중성자 수는 N으로 표기합니다. 원자의 화학적 성질은 양성자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핵종의 종류에는 동위원소, 동중원소, 동중성자핵, 핵이성체가 있습니다. 동위원소는 양성자수 Z가 같은 원소이고 양성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 역시 같습니다. 동중원소는 질량수 A가 같은 원소이고 동중성자 핵은 중성자의 수 N이 같은 원소입니다. 핵 이성체는 모든 특성이 동일하지만 핵의 에너지 준위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핵종의 종류에 따른 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위원소는 원자번호가, 동중성자 핵은 중성자 수가, 동중원소는 질량수가 같고 핵 이성체는 A, Z, N 모두 같지만 안정상태가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핵약 검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감마 영상에서는 90g 테크니슘, 131 아이오다인, 123 아이오다인, 201 살륨 등이 있고 펫은 18 플로르, 68 갈륨, 체외 검사에서는 125 아이오다인이 있습니다. 각각의 반감기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핵약 검사에서 사용하는 방사성 의약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은 의약품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인 형태이고 진단 또는 치료, 의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체내에 투여하거나 혈액 등과 같은 시료에 사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및 표지 화합물을 이야기합니다. 방사성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양리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핵종에 따라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을 방출하여 취급에 주의를 요합니다. 붕괴에 의해 방사능이 감약하므로 저장기간이 짧고 장기 및 조직에 특이적으로 친화성이 있습니다. 추적자로서 대사검사나 체내검사에 사용하고 방사선 시설이 필요합니다. 방사성 의약품의 조건입니다. 단일한 에너지의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종이어야 하고 6시간에서 10일 정도의 물리적 반감기를 갖고 있으며 측정 대사에 방해 없이 생리적 평가가 가능해야 하고 화학적 독성이 없어야 합니다. 표지와 사용이 용이하고 경제적이어야 하며 비방사능, 즉 단위 질량당 방사능의 양이 높아야 합니다.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은 주로 베타선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조직 파괴력이 강하고 추가력이 약해 다른 조직에 영향이 적기 때문입니다. 방사성 의약품의 물리적 조건으로는 상황에 맞는 방사선의 종류, 반감기, 에너지가 필요하고 생물학적 조건은 방사성 의약품의 뚜렷한 흡수 및 배설 경로, 장기 내 직접 기전이 필요합니다. 방사 화학적 조건으로는 높은 화학적 순도와 높은 표지율, 높은 비방사능이 필요합니다. 방사성 의약품의 종류로는 입고된 형태 그대로 즉시 사용 가능한 131 아이오다인 MIBG, 131 아이오다인, 201 살륨 클로라이드 등이 있고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인스턴트 키트인 99g 테크니슘 HDP, HMPAO, DTPA 등이 있으며 제조한 뒤 후처리로 가열이 필요한 키트인 맵3, 미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마 카메라 구성입니다. 오늘 주제가 스펙트 시티이지만 스펙트 영상 자체가 감마 카메라를 이용하여 획득하기 때문에 감마 카메라에 대해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획득의 모식도입니다. 목적 장기에 맞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환자에게 투여하면 환자에게서 나오는 감마레이가 콜리메이터, 크리스탈, PM튜브, 프리앰플리파이어, 앰플리파이어, PHA, 이미지 레코더를 거쳐 디스플레이 되는 모식도입니다. 감마 카메라의 각각의 구성과 역할입니다. 콜리메이터는 감마선속을 제한하고 크리스탈은 감마선을 광자로 전환합니다. 전환된 광자는 PM튜브에서 전자로 전환하여 증비하고 프리앰플리파이어에서 전류 펄스를 전압 펄스로 변환한 뒤 앰플리파이어에서 생성된 펄스에 정형 및 증폭을 합니다. PHA에서 윈도우를 설정하고 필요한 신호를 선별하여 이미지 레코더, 디스플레이 유닛에서 영상을 기록 및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콜리메이터는 그림에서 보시듯 임의 방향에서 입사하는 감마선의 방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작위로 들어오는 감마선을 차단하는 기계적 집속 방법을 사용합니다. 콜리메이터는 높은 원저번호와 높은 밀도의 금속판에 구멍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홀과 홀 사이에 벽이 존재하고 이것을 격벽이라고 지칭합니다. 이 격벽은 산란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콜리메이터는 기본적으로 홀의 수에 따라 피놀 콜리메이터와 멀티홀 콜리메이터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피놀은 역상으로 나타나고 작은 장기를 확대해서 보며 해상력이 우수한 특성이 있지만 다른 콜리메이터에 비해 통과되는 감마선의 양이 적어 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멀티우 콜리메이터는 격벽의 배열 방법에 따라서 집속형, 확산형, 평형 다공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집속형은 상이 확대되고 확산형은 상이 축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행 다공형은 일정한 크기의 영상을 나타냅니다. 콜리메이터는 에너지와 분해능에 따라 구분하기도 합니다. 핵약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에너지에 따라 사용하는 콜리메이터도 변화하게 됩니다. 에너지에 따른 구분이 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표와 같은 에너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또한 분해능에 따른 분류는 격벽의 길이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림과 같이 같은 에너지의 콜리메이터도 격벽의 길이와 두께에 따라 분해능과 감도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3개의 콜리메이터를 보시면 같은 두께의 격벽이지만 격벽의 길이에 따라 감도와 분해능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래 2개의 그림을 보시면 에너지에 따라서도 격벽의 두께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구분이 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고에너지용은 격벽이 두껍고 저에너지용은 격벽이 얇고 작은 홀이 많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에너지용은 고에너지와 저에너지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홀과 격벽뿐만 아니라 피사체와의 거리, PM튜브의 수, 크리스탈의 두께 등이 해상력과 감도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력과 감도는 거의 반비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구멍의 크기가 커질수록 해상력은 저하되고 구멍의 길이가 길수록 감도는 떨어집니다. 격벽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감도는 저하되고 피사체와 콜리메이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해상력이 저하됩니다. PMTV의 수가 증가하면 해상력이 떨어지지만 검출기의 크기는 일정한 상태에서 PMTV의 수가 늘어나면 해상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크리스탈의 두께가 증가하면 해상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크리스탈입니다. 콜리메이터를 거쳐온 감마선을 광자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된 섬광의 약 30%가 PM튜브에 도달하게 되는데 쌀륨은 광자 방출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1% 정도 혼합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두께가 증가하면 감도도 증가하지만 산란선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분해능이 저하됩니다. 특징으로는 감마선의 흡수율이 좋으며 조회성이 있고 열에 약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기계적 충격에 약하므로 취급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여러가지 형태의 크리스탈의 사진입니다. 적절한 두께의 크리스탈은 알루미늄 케이스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은 형태로 공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PM튜브입니다. 크리스탈을 통해 넘어온 광자를 전자로 변환하여 증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안정된 전압 공급이 필요하고 포토캐소드, 다이노드, 에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토캐소드는 광전 효과에 의해 전자를 방출하고 다이노드는 전자의 수를 증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노드는 전자를 수집하여 전기적 펄스를 전환시켜 프리 앰플리파이어로 보내게 됩니다. 실제 감마 카메라에 배열된 PM튜브의 모습과 PM튜브 내부의 그림입니다. 안정된 전압이 공급되는 PM튜브 내부에서는 포토캐스트에 입사한 광자는 전자로 변환되고 여러 개의 다이노드를 거치면서 전자의 수를 증배하게 됩니다. 에노드는 전자를 수집해 전기적 펄스로 전환시켜 프리 앰플리파이어로 보내게 됩니다. 프리 앰플리파이어는 출력 펄스를 1차로 증폭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류 펄스를 전압 펄스로 형성하고 전압 손실을 제거하며 에노드에 집속된 전기 신호의 왜곡을 감소시키고 증폭합니다. 앰플리파이어는 프리 앰플리파이어에서 입력된 전압을 화고 분석기, 계수구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공간 조정을 XY 신호 CRT로 강도 조절하는 Z 신호는 PHA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림은 PM튜브에서 나온 증폭된 전자가 전류 펄스로 변화하여 프리 앰플리파이어를 거쳐 PH로 보내지게 되는 모식도입니다. PHA는 윈도우를 설정하여 필요한 신호를 선별합니다. 에너지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감마선의 광전 피크를 포함한 10에서 15% 윈도우를 설정하는데 예를 들면
140kV 일렉트로닉 볼트의 에너지를 가진 99M 테크니즘의 경우 126에서 154kV 일렉트로닉 볼트의 윈도우를 설정합니다. 일정 범위의 파고치만 취사 선택하는 싱글 채널 아날라이저와 여러 에너지의 에너지 파고를 동시에 측정 분석하는 멀티 채널 아날라이저가 있습니다. 이미지 레코딩 디스플레이 유닛에서는 영상을 저장하고 표시하게 됩니다. 싱글 채널 아날라이저와 멀티 채널 아날라이저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싱글 채널 아날라이저는 역동시 회로를 이용하여 일정 파고치의 신호만을 수집하고 멀티 채널 아날라이저는 여러 에너지의 에너지 파고를 측정 분석합니다. 다음은 스펙트의 원리입니다. 감마 카메라에 디텍터를 회전시키며 여러 방향의 영상을 찍고 여러 개의 2차원 투사 영상을 재구성해 단면 영상을 획득합니다. 스펙트는 선원의 깊이 정보를 제공하고 단면 영상에 비해 좋은 대조도와 해상도를 나타냅니다. 멀티헤드 감마 카메라를 사용 시 영상 획득 시간이 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스펙트 CT의 구조입니다.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CT 겐트리와 감마 카메라가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형태로 환자의 체위 변화 없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토모그래피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획득 단계이고 두 번째는 영상 재구성 단계입니다. 데이터 획득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획득하여 사이노그램이라고 칭하는 프로젝션 데이터를 만들고 획득한 데이터를 가지고 단층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영상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데이터 어큐지션입니다. 그림과 같이 환자를 중심으로 디텍터를 360도 또는 180도를 회전하여 영상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원이 있는 팬텀의 데이터를 획득하면 아래쪽에 납작한 모양의 이미지가 발생하게 되고 팬텀의 주위를 회전해가며 획득한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쌓으면 사이노그램이라 지칭하는 오른쪽과 같은 영상이 생깁니다.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분석을 통한 영상 재구성 방법과 반복을 통한 영상 재구성 방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분석을 통한 영상 재구성 방법은 백프로젝션, 필티드 백프로젝션이 있고 반복을 통한 영상 재구성 방법은 기존에 사용하던 반복적 대수 방법인 ART, ILSD, SIRT가 있으며 반복적인 통계 보관 방법인 MLEM, OSEM 등이 있습니다. 먼저 분석을 통한 영상 재구성 방법 중 필티드 백프로젝션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필티드 백프로젝션은 심플 백프로젝션의 엣지 부분에 겹치는 곳을 필터를 통해 보정해 주어 블러링을 제거해서 백프로젝션보다 깨끗한 영상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이터레이티브 리컨 방식은 프로젝션 데이터를 백프로젝션 하고 나온 결과 영상에 비교하여 다른 부분을 비교 및 보정해 가면서 반복적으로 재구성을 시행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횟수를 더해 갈수록 원본과 같은 영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보면 필티드 백프로젝션은 프로젝션 데이터를 한 번만 백프로젝션하면 영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터레이티브는 프로젝션 데이터를 백프로젝션 하고 나온 결과 영상에 비교하여 다른 부분을 비교 및 보정해 가면서 반복적으로 재구성을 시행하여 누적된 영상을 결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 결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노이즈가 강조되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적절한 농도의 영상이 구성되면 중지시켜야 합니다. 필티드 백 프로젝션은 빠른 속도와 투영상을 직접 반전하는 장점이 있지만 물리적 요소에 대한 보정이 어렵고 블러링과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이터레이티브 리컨스트럭션은 적은 카운트를 수집한 경우에도 적용하기 용이하고 물리적 요소에 대한 보정이 쉬운 장점이 있지만 반복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노이즈가 증폭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필티드 백 프로젝션에 비해 계산 시간이 길지만 현재는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스펙트 CT의 장단점입니다. CT의 해부학적인 위치와 스펙트의 기능적 이미지가 더해져 정확한 병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CT를 기반으로 감세 보정 개수를 생성하여 스펙트 이미지를 보정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우 도즈 CT와 적절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피폭량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방사성 동위원소에 따른 피폭 외에 CT를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피폭을 받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펙트 CT에서의 CT의 역할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CT의 해부학적인 위치와 스펙트의 기능적 이미지가 더해져 정확한 병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맨 위가 스펙트 영상, 두 번째가 CT 영상, 세 번째가 이 두 가지를 퓨전시킨 스펙트 CT 영상입니다. 스펙트는 기능적 대사 영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해부학적 정보가 약간 보이거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CT 영상은 해부학적인 위치, 형태적인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능적인 정보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퓨전시킨 스펙트 CT 영상을 보시면 해부학적인 정보 플러스 기능적인 영상, 대사 영상과 형태학적 정보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CT 감색 보정으로 인해 영상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A 그림은 99M 테크니슘 아이오도 벤자마이드를 사용한 브레인 스펙트 영상인데, 감색 보정을 적용시키지 않은 영상에서는 감색 보정을 적용한 영상보다 빨간색 원 부위의 백그라운드 액티비티가 과대평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B 그림은 99M 테크니슘 BB를 사용한 심근 단층 촬영 영상인데, 녹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아래쪽 심근을 보시면 감세보정 미적용 영상은 혈류가 감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감세보정을 적용한 영상을 보면 심장의 정상적인 관류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자, C 그림은 99M 테크니즘 HDP를 사용한 본스펙트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감세보정이 미적용된 영상보다 감세보정이 적용된 영상에서 녹색원 부위에 세이크럼의 전이가 된 것을 확연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빨간색 원 부위를 보면 감세보정 미적용 시에는 과대평가되어 마치 병리 소견처럼 보이지만, 감세보정을 적용해보면 병변이 아닌 정상 부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 적용입니다. 브레스트 CA 환자를 대상으로 센트럴 림프노드를 찾기 위한 림포신티그래피 검사입니다. 99M 테크니슘에 파이테이트를 표지를 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피하 주사하여 검사를 시행합니다. 인젝션 20분 후 영상을 획득하며 수술 중 감마 프로브를 사용해 SNL을 찾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LDHR 콜리메이터를 사용하여 영상을 획득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하얗게 네모난 부분이 인젝션한 부위이고, 영상에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으로 가렸습니다. 납으로 가려진 부위 위쪽으로 보시면 SNL이 육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NL을 스펙트CT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밑에 세 군데 강한 업테이크를 보이는 부위는 직접 주사한 부위이고, 그 위쪽으로 보이는 화살표 부위가 SNL입니다. SNL의 정확한 해박적 위치까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평면 영상을 가지고 판독하기 어려운 비만도 지수가 높은 환자의 경우 스펙트CT를 이용하면 더욱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로이드 캔서 환자입니다. 사이로이드 캔서 환자는 절제술을 시행한 뒤 필요에 따라 잔여 조직을 치료하기 위해 130일 아요다인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130일 아요다인은 사이로이드 캔서 펑션의 진단 및 치료에 따라 저용량과 고용량을 사용합니다. 저용량은 동위원소 치료 전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시행하는 데 사용을 하고, 고용량의 경우 실제 동위원소 치료를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저용량의 경우에는 투여 후 30시간 후, 고용량의 경우 5에서 7일 후에 영상을 획득하게 됩니다. 검사를 시행하기 때는 공통적으로 투여 전에 저요오드 시기 조절이 필요하며 하이 에너지 콜리메이터를 사용해 영상을 획득합니다. 130일 아요다인 스캔 영상입니다. AP 영상은 홀바디 스캔으로 A는 안테리어, B는 포스테리어입니다. A 영상의 화살표를 보시면 레프트 펠빅에 메타로 의심되는 약간의 업테이크가 나타납니다. D 영상은 A 영상의 화살표 부위를 스펙트시티로 촬영해 재구성한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시면 A 영상에서 업테이크된 부위의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로이드 메듈라리 캔서 환자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130일 아요다인 MIBG를 사용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130일 아요다인 MIBG는 사이로이드 메듈라리 캔서, 뉴로블라스마의 진단 및 치료 등의 용도에 따라 저용량과 고용량을 사용하고, 저용량은 동위원소를 치료하기 전 치료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사용하라며, 고용량의 경우 실제 동위원소 치료를 하기 위한 처방 용량입니다. 영상 획득은 저용량의 경우 투여 30시간 후,
고용량인 경우 5에서 7일 후에 영상을 획득하게 됩니다. 검사 시행 시 아이덴 131 MIBG 투여 전 1, 2일 전부터 2주간 루글 솔루션을 투여하게 되는데 루글 솔루션은 갑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약제이므로 대상이 사이로이드 메듈러리 캔서인 경우에 복용하지 않고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사이로이드 메듈러리 캔서 메타 환자로 스컬과 스파인의 메타를 치료하기 위해 131 MIBG 세라피를 시행해왔고 치료 후 시행한 포스트 스캐너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위치를 알 수 없는 업테이크가 발견되었고 스펙시트를 시행한 결과 일리아 크레스트에 위치한 메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파라사이로이드 튜머 신트그래피 검사입니다. 99g 테크니슘에 미비를 섞은 뒤 20분간 수욕상 가열하여 표지합니다. 표지된 동위원소를 정맥 주사하고 영상을 획득하게 되는데 15분째에는 갑상선과 부갑상선 모두 최대 섭취를 보이고 이후 감소하는데 부갑상선이 갑상선보다 섭취가 상당 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3시간째에는 부갑상선 영상을 획득하게 됩니다.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노마, 튜머 등의 진단을 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하고 LDHR 콜리메이터와 피노콜메이터를 사용하여 영상을 획득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A는 15분, B는 3시간째 평면 영상입니다. 화살표 부위에 병변을 의심되는 부위가 보이게 되어 스펙트 CT 영상으로 획득하였습니다. C, D, E 영상은 병변의 횡단면 영상으로 스펙트 CT 영상입니다. F, G 영상은 병변의 관상면 CT, 스펙트 CT 영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펙 CT를 통해 병변의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스펙트 CT입니다. 90g 테크니슘에 HDP를 표시시킨 방사성 동위원소를 정맥 주사하여 검사를 시행합니다. 인젝션 2-3시간 후에 영상을 획득하며 암의 뼈 전이 여부를 확인하거나 엑스레이나 CT상에서 나타나지 않은 뼈의 염증 여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검사입니다. 배후 방사능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술 섭취가 필요하고 LDHR 콜리메이터를 사용하여 영상을 획득합니다. 영상은 렁캔서 환자로 L스파인 하부와 세이크럼의 병변을 보이는 환자입니다. A와 B는 홀바디 스캔이고 C는 펠빅 포스테리어 부위만 찍은 영상인데 골반의 화살표 부분에 병변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는 스펙트를 촬영하여 위쪽 화살표 부위 횡단면으로 나타낸 영상입니다. L스파인의 업테이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와 F는 아래쪽 화살표 부위의 CT, 스펙트 CT 영상이고 본 메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H는 위쪽 화살표 부위의 CT, 스펙트 CT 영상이고 스폰다일라 아스로시스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면 영상으로만 보았을 경우 병변의 정확한 위치가 판단되지 않아 각각의 화살표 모두 메타로 판단할 수 있었겠지만 스펙 CT의 영상이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어 구분하여 판독 가능했던 케이스입니다. 다음 보시는 영상은 본스캔에서 정확하게 감별되지 않은 바이라테랄 L4, L5 파셋 조인트 아스로페시 환자의 영상입니다. 우측 영상에 빨간 네모를 보시면 L스파인 부위에 약간의 업테이크가 되어 있을 뿐 정확하게 병소 부위가 확인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펙트를 시행하였을 때 업테이크는 본스캔보다 정확하게 나타나였으나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를 확인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스펙 CT로 퓨전하였을 때 정확하게 파셋 조인트의 병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손목에 골절이 발생하여 수술한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의 영상입니다. A의 영상에서는 손목에 업테이크가 나타나 손목에 염증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B, C 영상은 CT, 스펙트 CT 영상이고 골절되었던 부위와 염증이 나타난 부위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 융합 영상 시스템의 한 종류인 스펙트 CT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스펙트 CT, 패스트 등으로 대표되는 융합 영상 시스템은 영상 진단 분야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임상의학 및 의생명과학 분야에서의 핵의학 검사의 역할이 더욱 커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